네, 6월 20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예고된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와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제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국회의원 생활이? 아직도 적응 중입니다. 검사 시절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네, 다른 곳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검사 시절에는 저희가 불렀다면 네. 지금은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사회 현안에 대해서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또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런 부분들은 참 가슴 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한 몇 달, 이제 한 달 되어 가는 건가요? 한 달 안 됐죠. 5월 30일 그러네요. 예, 아, 개원했으니까. 이제 뭐 아직 한 달도 안 된. 네. 네, 세비도 아직 못 받으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아마도 전국민적 관심 속에서 내일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떤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요? 중요한 청문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동안 국민들께서 직접 그 목소리로 듣지 못했던 증인들이 지금 출석 요구가 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최혜병의 순직과 그다음에 수사 외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어쨌든 내일 전부 의혹을 해소시켜 보겠다. 네. 그런 목표를 그렇게 잡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러면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은 몇 시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끝나는 시간 지금 제한이 없고요. 무제한입니까? 아마도 네. 아마 12시가 되면 차수 변경을 해야 돼서 네. 그것은 좀 어려울지 않을까 싶고 예. 늦게까지 예. 어쨌든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청문회가 늦어도 내일 자정까지는 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뭐 증인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는가에 따라서 네네. 아마 시간은 그렇게 네.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굉장히 긴 청문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도 내일은 국회 현장에서 취재 편의점 청문회 저희가 그 보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국회 상임위장에서 뭐 이종섭 장관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국방 혹은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위증한 것들이 사실로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용이었는데요. 이후에 더 나온 게 사실은 대통령이 어제 보도로 다 많이 나왔습니다만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그리고 누구죠? 신범철 차관. 네, 차관하고도 통화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 7시에 그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기록이 반환되었죠. 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어떤 한편의 드라마처럼 아주 세게 움직인 흔적들이 다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다 또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검사의 시각으로 국회의원이 어떤 대목에 좀 착목해서 어떤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질의하실 생각이실까요? 저는 그동안 나왔던 언론 보도만으로도 수사 외압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가 문제이죠. 왜 그렇게 임성근 구하기가 진행이 되었는가? 네. 무슨 이유에서인가? 네. 임성근 사단장과 윤 대통령은 무슨 관계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이 되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직접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모든 일이 임성근 사단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네. 대통령 경로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예. 그 구하기가 시작됐고 지금 박정훈 대령이 재판까지 받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한 규명 해소가 내일 청문회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좀 의혹이 가는 대목이 맞습니다. 특히 대통령 휴가 중이었는데요. 네. 그때 그 저도에 임성근 사단장이 왔었다는 설과 뭐 봤다, 임성근 사단장을 봤다는 주장과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실제로 대통령의 휴가지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왔다면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규명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상 로비 경로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어떤 유튜브 매체에서 네.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폰이 네. 깡통폰이 아니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이종섭 장관이나 그 외 국방부 관계자들이 제출한 휴대폰은 대부분 네, 이제 네. 아무 의미 없는 폰이었기 네, 때문에 수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폰에는 뭔가 유의미한 자료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좀 추측이 가능하게 한 보도였어요. 그러면 지금 공수처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 휴대폰 관련한 통화 내역 이런 것들 통해서 당시에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 로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내일 박은정 의원님께서 어떤 대목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실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체로 다 민주당 의원들이고 네. 의원님 혼자만 지금 조국혁신당이고 여당은 지금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뭐 약간의 대립각 같은 것도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입장이 네.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닐 거고 다만 내일 청문회는 박정훈 대령이 출석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동안 박정훈 대령이 재판 받거나 뭐 일부 언론에 약간 나오셔서 얘기하신 거 이런 거 말고는 본인의 목소리로 그 전모를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일은 저는 박정훈 대령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도 모두 증인으로 네. 출석 요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최혜병 순직과 관련된 수사와 네. 그 수사 이후에 벌어졌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과 수사 구속영장 청구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전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제가 만일에 박정훈 대령이 말씀하시지 못했던 부분까지 제가 질의를 통해서 들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전체 12명 증인 신청이 되었는데요. 지금 다 나오기로 했습니까? 일부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 내고 그랬다고 알고 있어요. 2명 정도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럼 나머지 10분은 다 나오시는 겁니까? 그것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확인은 언제 지금까지 가능? 뭐 오늘 중으로 네. 안 나올 사람들은 불출석 네. 사유서를 내고 네. 뭔가 본인이 예.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예. 않으면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예. 이 중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뭐 이미 나오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나온다 만다 말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꼭 출석을 해야 되는 증인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누구? 뭐 모두가 핵심 증인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지금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네. 불출석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꼭 불러서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원식 지금 국방부 장관 네. 같은 경우에도 당시 최혜병 순직 당시에 국방위 간사였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당시에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 나중에 언론 보도로 드러났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당시에 이종섭 장관하고 어떤 내용 통화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그 수사 외압과 관련된 움직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저는 추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나올까요? 이시원 비서관,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지금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또 하고. 통화가 지금 나왔잖아요. 예, 대면 보호를 10번이나. 맞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의 직속 네. 그 라인이기 때문에 네. 직접 지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내일 좀 굉장히 화려한 출연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누가 위증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또 누가 진실 참을 고백하는지 이걸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그 동행명령장을 바로 발부를 합니까?
그거는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님께서도 결정하실 문제인데 네. 말씀을 하셨어요. 예. 동행명령장까지 고려해 보겠다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안보상의 문제로 서해 상당히 심각해서 본인이 출석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를 밝혔는데 이거는 불출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것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고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고 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런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고요. 네네. 징역 3년 이하에 네.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발에 이르기까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것이 정당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고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버틴다, 안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발 이후에 또 뭐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2개월 내에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적으로. 예,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강력한 예. 강력한 제재 규정이죠. 예. 그래서 출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 예. 그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이 부르는 네. 요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무를 다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오늘 그러니까 내일 12시까지 했는데 미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연장전 혹은 차수 변경을 통해서 추가 청문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출석 안 한 증인들이 매우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네. 추가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회 차원에서 아마 그 부분도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청문회가 이번이 처음이 끝이 아니라 네. 계속 2차, 3차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 의원들 들어올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회의원이 상임위 출석을 안 하는 것은 뭐 직무 해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법사위가 매우 중요한 현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저는 출석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건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 대상도 아니고 이것은 뭐 그래봐야 출석을 나중에 끝까지 언제까지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정치적인 플레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법사위와 운영위에 네. 대해서 뭔가 이거를 얻어내려는 그런 꼼수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그것은 법사위와 이 운영위 관련해서는 지금 뭐 권익이 결정돼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 방탄, 네.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탄, 네. 그래서 방탄 국회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권한쟁의 심판은 왜 대상이 아닙니까? 이게 비슷한 사례가 아마 그 예전에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어서 심판을 받았던 걸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상임위 결정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되어 있고 이미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지난번에 상임위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의결을 했어요. 네. 그 위원장에 대해서 네. 그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도 네. 그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의결한 것이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권한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각하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 이 부분은 뭐 고심은 하긴 할 텐데 예. 빨리 판단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국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약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특히 이제 법사위 운영위에 대해서는 1년 하고 뭐 민주당이 먼저 해라.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하겠다. 근데 관련해서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거부를 했는데요. 이런 이 양당 간의 회동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그 의사표명은 너무 당연하죠. 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표결을 했고 네. 상임위원장이 다 결정이 났는데 그럼 그때 와가지고 국회 들어와가지고 뭐 반대 발언을 하시든가 반대 의사를 표시해서 그 의결에 참여를 했었어야지 밖에서 원외에서 뭐 이 다시 상임위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여사 뭐 윤석열 대통령 방탄을 위한 네. 그냥
방탄을 위한 방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탄을 위한 방탄이다. 그러니까 참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총선에서 이게 이제 전반기 국회 처음 시작하는 출발선인데 그 출발선에 여당이 서지 않겠다. 그 본인들 스스로 원외 정당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과거의 보수 정당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대통령이 전직 그 원내대표단 어제 만찬 초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전 대통령 만찬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만찬 그만하시라. 네, 예. 만찬에 또 술을 드셨으면 예. 저는 괴탄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안 드셨으면은 뭐 괜찮은데 그래, 예. 저번에 이제 여기 와서 말씀도 드렸다시피 지금 대통령 윤 정부는 검찰권을 내세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수사와 기소를 가지고 네. 어쨌든 지금 최저 지지율이긴 하지만 내 편만 똘똘 뭉쳐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국민을 이기는 네. 대통령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이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70%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창은 찬성 의견이. 네. 그리고 이 최혜병의 순직과 관련된 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대에 간 청년이 억울하게 순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사를 제대로 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누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는가. 그래서 어떤 국민이 자신의 자식을 나라에 국방 의무를 다하러 내보내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사망은 이 순직은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열망이거든요. 그것을 막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굉장히 패착인 거죠. 그러면 이기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똘똘 뭉쳐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경고드립니다. 좀 약간 대통령이 오히려 조금 그 붐업을 시키려고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브하게 있지 말고 싸워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대야 투쟁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 총선 직후에 영수회담을 열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1차 회동을 했고 뭐 다음에는 또 뭐 국회 사랑제에서 만납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총선 이전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야 투쟁 나이브하게 있지 말고 지금 싸워야 될 때다. 흡사 작년 그 국민의힘 연찬회 때 국무위원들을 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했던 발언하고 좀 비슷한 발언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윤석열 그다음에 검찰들의 사고죠. 이분법적인 사고.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돌리는 예. 악마화시키는. 예. 그래서 싸워서 무찔러서 깨부셔야 될 대상으로. 그러니까 대화와 소통해야 되는 대상으로 예. 협력해야 되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예. 이분법적인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의 윤 정부는 자신이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자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정부가 대야 투쟁을 합니까? 대여 투쟁을 하는 건 제가 들어봤어도 대야 투쟁을 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대야가 지금 야당이 무슨 국정에 대해서 물론 책임 같이 협력하고 해야 되는 관계지만 네.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고 자신들이 잘해가지고 점수를 딸 생각을 해야지 대야 투쟁을 한다고 국민들이 싸우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투쟁을 독려하고 싸우라고 하고 나이브하게 지금 있을 때가 아니다, 당신들. 이렇게 좀 막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요구하는 이게 싸움을 좀 독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싸움을 권하는 대통령?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협력해서 뭔가 일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 이게 아직도 그러면 검사의 습성을 못 버렸다. 그것도 있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당시에
그 당시에 뭐 살아있는 권력 수사, 뭐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하는 이미지로 본인이 굉장히 점수 따고 그때 당시가 굉장히 달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사고에 머물러 있어서 누군가와 싸우고 뭔가 이렇게 투쟁하고 네.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굉장히 국민들이 당시에 열광했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정의로워 보이고 예. 그래가지고 예. 그것도 프레임이었고 사실은 당시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했을 당시에도 찍어내기 감찰이라는 프레임으로 친윤 검찰, 친윤 언론들이 네. 그것을 도배를 하고 그 프레임으로 본인이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법원 판결에 따르면 당시 감찰은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고에 아직 머물러 있고 그 당시에 본인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던 그것을 다시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대통령이 되셨고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 네. 그 인식을 지금이라도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뀔까요? 아니요, 저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네. 조기 종식 시켜야 된다라고 예. 주장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안 바뀔 가능성이 높고 이대로 계속 싸움만 하면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어떤 국제위기에서. 법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거부권 행사가 2년 동안 14번에 네. 이르렀고 앞으로도 거부권 행사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 예측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국정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국회에서 어떤 민생과 관련해 가지고도 네. 국민들께 그것을 보여드릴 것인가? 굉장히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내일 기본적으로 최혜병 그 특검법 입법 청문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적 공분이 어떻게 전파될 것이냐 그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전망이 가능한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합니다. 공수처가 빨리 이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 7월에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고 공수처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하면 그때 특검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거야말로 수사 외압이죠. 수사 외압이다. 네. 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네, 공수처가 지금 검사 뭐 서너 명이 수사를 네. 하고 있고 뭐 지금 대통령 개인 폰 통화 내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압수도 못 하고 있고 이시원 비서관이나 뭐 이종섭 장관 소환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7월 중에 끝내라는 거는 수사를 빨리 덮으라는 얘기죠. 국민의힘 주장은 네. 수사 덮으라. 빨리 덮으라. 수사 빨리 덮으라. 네. 예. 더 이상 하지 말고 예. 더 이상 뭐 자꾸 나오니까 예. 덮으라 뭐 이런 얘기 7월 중에 어떻게 끝내요 이것을. 그러니까요. 지금 앞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가 한참을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어쨌든 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내부 네.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7월 중으로 도저히 끝낼 수 없는 수사를 끝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수사 외압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오동훈 처장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수처 수사 상황이 조금씩 언론 지면에 보도가 됐는데 오동훈 처장이 온 뒤로는 공수처 관련된 수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 실제로 이제 통화 기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난 법사위장에서 오동훈 처장 그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확보는 했을까요? 검사의 촉으로 볼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 정도는 했을까요? 초기에 뭐 그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네. 확보를 반드시 했어야 됐고 예. 뭐 하지 않았을까 뭐 예상은 됩니다. 예, 이미 네. 해놨을 것이다. 네. 네. 앞서 어쨌든 그리고 나중에 특검으로 갔을 때 네. 그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기록이 다 넘어가니까 예. 특검에서 제대로 예. 그 검토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은 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예.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전화에서 의외의 진실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깡통폰이 아니었다는 보도를 봤어요. 네. 그러면은 그 휴대폰에서 많은 의미 있는 자료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대목도 공수처가 확보를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 확보가 돼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리고 동시에
국정조사 추진 입장도 네.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같이 갑니까? 아니면은 청문회를 1차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국정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의장이 또 판단해야 되는 목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예. 국회의장님께서 결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민주당에서 어제 국정조사 또 요구안을 냈잖아요. 네네. 그게 아마 특검보다 훨씬 더 그 확대한 조사 네. 대상을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 이종섭 장관 그 출국과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네, 이런 네. 것들을 국정조사로 예. 저는 더 밝힐 수 있으면 예.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기초적인 것들을 확인을 하고 더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충격적이실 것 같아요. 새로운 부분들이 나온다면. 네. 그러면 그건 수사 동력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정조사, 수사 예. 이런 것들이 투 트랙으로 예. 가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왜 임성근을 보호하려고 한 건가, 윤석열 대통령과 혹은 또 그 밖의 관계인들의 연관성이 있다면, 뭐 저희들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취재한 내용은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밝혀진다면, 국민들이 과연 이거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회의를 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